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 무려 17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자랑하는 러시아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외진 땅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매혹적인 비밀로 가득한 러시아 최동단 추코트카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래는 바로 이곳에 있다. 추코트카는 막대한 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원주민 문화와 전통을 간직한 부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풍습은 바로 남편들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아내가 그들과 함께 잠을 자도록 허락하는 관습입니다. 지금부터 추코트카에 관한 가장 기이한 사실 1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5번. 낯선 이와 함께 잠을 자는 여성들의 풍습. 추코트카와 알래스카의 에스키모 여성들은 남편의 허락 아래 낯선 사람과 잠자리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는 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고 매우 강인하며 종종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기도 합니다. 에스키모 남성들은 자기 여성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에스키모인들은 거의 외부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에스키모인의 삶에서 남녀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특히 겨울이 최대 8달까지 이어지는 혹독한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봤습니다. 낯선 이와의 동침 풍습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단순한 욕망 때문이 아닌 극한의 자연 환경에 따른 생존 방식입니다. 여성들은 많은 자녀를 낳지만 그중 일부만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를 다른 남성과 공유하는 일은 에스키모 사회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단기적인 아내 대여 문화도 존재했습니다. 한 부족의 남성이 사냥을 떠날 때 소개받은 여성을 아내로 삼아 함께 데려갈 권리가 있었죠. 사냥 기간 동안 그 여성은 집안일을 도맡으며 자신을 대여한 남성을 정성껏 섬깁니다. 에스키모 사회에서는 아내를 공유하는 것이 존중의 표시로 여겨지며 자신이 가진 가장 훌륭한 여성을 나눔으로써 타인에게 기쁨을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상대 남성이 이를 거절한다면 이는 곧 남편과 그의 가족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미망인의 경우에는 낯선 이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장려되기도 합니다. 손님과 잠을 함께한 뒤 임신을 하게 되면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풍습은 폐쇄된 공동체가 지닌 자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근친 간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기 쉬우며 극심한 기후 속에서 아이를 성인으로 키우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성적 관계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이, 사회적 지위, 외모를 불문하고 여성들은 여러 남성들로부터 애정을 받습니다. 처녀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단지 아직 남성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여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남의 사생활을 캐묻거나 뒷담화를 하는 문화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모두가 함께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풍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14번. 손님을 거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추크치족은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툰드라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루오라베티라고 부르며 이는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시베리아의 다른 원주민들과 달리 추크치족은 17세기에 군대에 의해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야 국가 주도 경제 집단에 소속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방식과 문화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추크치족은 관대함과 친절로 유명하며 러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인 추코트카 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16세기에는 술록을 방목하기 위해 유목 부족들이 추코트카에 도착해 대부분 황량한 평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후 추크치족은 바다로 나아가 어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철에 이 땅을 방문하면 자연산 물품을 거래하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산물과 해조류는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가져온 모피코트, 소시지, 채소 등과 교환됩니다. 현재 추코트카 지역 인구 중 원주민은 약 2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이곳에 정착한 외부인들입니다. 툰드라의 혹독한 기후와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돕습니다. 추크치족 사회에서는 환대와 나눔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심지어 낯선이라 할지라도 에게 음식을 나누거나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는 고아, 과부, 빈곤층을 함께 돌보며 인색함과 이기심은 가장 나쁜 성격으로 간주됩니다. 추크치 문화에서 타인을 돕지 않는 것은 금기입니다. 13번. 여성은 남성보다 더 강하다. 추코트카 지역과 북미,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신체에 피어싱을 하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여성들은 코, 입술, 심지어 뺨에도 피어싱을 하며 스스로를 꾸몄습니다. 북부 전통 장신구인 라브레는 동물의 뼈나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 고고학자 다닐라 리센코는 타이미르 지역에서 돌로 만든 2개의 고양이 조각을 발견했는데 이는 뺨과 입술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신구는 캄차카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20세기 전반부에 추코트카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도 에스키모 여성들이 매머드나 바다코끼리의 털로 만든 모자를 쓰는 관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수세기 동안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이런 환경은 여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에스키모 남성들은 결혼 상대로 반드시 강하고 인내심 많은 여성을 선택합니다. 마르고 허약한 여성은 좋은 결혼 생활을 하기 어렵고 종종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에스키모의 전설과 이야기에는 썰매를 한 손으로 끌고 창을 들고 북극곰이나 바다코끼리를 사냥하는 강인한 여성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키모 가정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강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힘든 노동은 여성이 도맡고 남성은 사냥이나 어업,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코트카 여성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12번 러시아에서 가장 외진 곳. 러시아의 최동단에 위치한 추코트카는 이 광활한 나라에서 가장 외딴 지역입니다. 이 땅은 거대한 금광부터 강인하면서도 친절한 부족들, 독특한 문화 관습에 이르기까지 매우 흥미로운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때 러시아의 미래는 이곳에 있다고 말했으며 추코트카는 그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극북동부에 자리한 추코트카는 자치구로서 면적은 73만 7,7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지만 인구는 불과 5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추코트카는 서쪽으로는 사하공화국, 남서쪽으로는 마가단주, 남쪽으로는 캄차카 지방과 접해 있으며 특히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알래스카까지 불과 8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현지 주민들은 비자 없이도 자유롭게 알래스카를 오갈 수 있습니다. 추코트카의 대부분은 평균 고도 600km에 이르는 낮은 고원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날카로운 산봉우리와 언덕이 지형을 가로지릅니다. 툰드라의 땅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대부분이 영구 동토로 덮여 있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무려 연중 10개월이나 지속되며 반도 전체가 얼어붙은 세계로 변합니다. 그러나 짧은 여름이 되면 추코트카는 다채로운 식생과 희귀한 동물들로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또한 추코트카는 풍부한 하천과 호수 자원을 지니고 있어 주민들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에는 러시아인, 추크치족, 에벤족, 유카기르족, 코랴크족 등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언어, 의복, 음식, 관습을 통해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코트카를 방문하는 이들은 원주민 고유의 문화를 체험하고 전통 축제에 참여하며 지역 특산물을 맛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추코트카는 때에 묻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방대한 잠재력,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곳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과 놀라운 발견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1번 부적으로서의 문신. 오늘날 추코트카의 에스키모인들 중에서 문신을 한 사람을 보는 일은 드물지만 약 52반 70년 전만 해도 북방 여성들 사이에서는 얼굴과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인류학자 세르게이 루덴코는 자신의 연구서 아시아 에스키모 문신에서 이 흥미로운 현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1945년 당시 이 민족 여성의 대부분은 문신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요소였습니다. 루덴코는 여성들의 얼굴뿐 아니라 몸에도 문신이 새겨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에스키모 여성들은 턱, 뺨, 입꼬리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문신은 주로 결혼 전에 새겨졌으며 문신이 없으면 좋은 짝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신은 특별한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을린 실을 피부 아래에 통과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지만 여성들은 아름다움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이를 견뎠습니다. 추코트카의 에스키모 여성들은 보통 턱, 이마, 뺨에 줄무늬 문신을 하고 있었으며 손과 팔에도 선을 그어 문신을 새겼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선 외에도 타원형,
고래꼬리를 닮은 V자형, 삼지창 모양과 같은 복잡한 무늬가 함께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추코트카와 알래스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문신을 한 여성들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많은 여성들입니다. 젊은 세대의 에스키모 여성들은 더 이상 이런 전통을 따르지 않으며 문신을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현대적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번.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 땅끝의 땅이라 불리는 추코트카는 혹독한 기후, 험준한 지형, 그리고 매우 낮은 인구 밀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구동토 아래에는 막대한 금 매장량과 다양한 광물 자원이 숨어 있어 투자자들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추코트카의 숲은 드문드문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작은 자작나무와 침엽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생은 이끼류, 지휘류, 블루베리 같은 관목 등이 자라는 전형적인 툰드라 환경입니다. 추코트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꽃은 월귤꽃입니다. 추코트카의 기후는 두 대양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대기 순환이 일어나며 해가 들지 않는 날이 많고 러시아 내에서 폭풍 발생이 가장 잦은 지역입니다. 추코트카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이주한 고구 쫀듀, 시베리아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이곳은 추크치족, 에벤족, 유카기르족, 코랴크족, 이텔멘족 등 다양한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소련 시기에는 집단 농장화와 강제 이주 정책이 이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추코트카는 생태 관광 및 모험 관광의 발전 가능성도 높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추코트카 주지사를 지낸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이 지역의 인프라, 교육, 주거 환경 개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코트카는 러시아 전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제곱킬로미터당 단 역정용 3명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극곰, 술록, 북극여우, 바다표범 등 희귀 야생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원주민들이 개최하는 전통 축제도 이 지역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9번. 막대한 금 매장량. 추코트카는 영구동토 아래에 숨겨진 막대한 금 매장량 덕분에 세계 각국의 광산 기업들이 주목하는 유망한 채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수조 달러 규모의 금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금벨트라 불리는 추코트케는 최대 2,000톤에 달하는 금 매장량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러시아 내에서 세 번째로 큰 쿠폴 광산을 비롯해 여러 대형 금광이 존재합니다. 쿠폴 광산은 약 4,500톤의 금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질학자들은 추코트카 전역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금광이 더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채굴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러시아 정부는 추코트카에서의 광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호적인 법률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금광석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채굴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코트케는 킬로스 골드, 폴리우스 골드, 하이랜드 골드 마이닝 등 여러 대형 광산 기업들이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10년 안에 추코트카를 세계 최대 금 생산지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추코트카의 길고 혹독한 겨울은 채굴 작업을 어렵게 만들며 이 외딴 지역에서 금광석을 외부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또한 매우 높습니다. 8번. 독특한 텐트형 주거지. 술록을 기르며 살아온 추크치족의 전통적인 집은 야랑가라고 불리며 원뿔형 또는 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야랑가 내부의 침실에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침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여러 사람이 함께 잘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텐트형 주거지를 점차 떠나 추크지 사람들도 단층 목조주택이나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추크치족은 개썰매, 술록썰매, 동물 가죽으로 만든 보트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현대에는 모터보트와 스노모빌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 역할 분담은 명확합니다. 남성은 사냥, 낚시, 장작 채집 등의 일을 담당하며 여성은 야랑가 청소와 보수, 요리, 바느질, 옷 수선을 맡습니다. 현대의 추크치 아이들은 기숙형 초중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통 언어와 함께 러시아어 읽기와 쓰기도 배웁니다. 추크치족의 전통 의상은 케르케르라고 불리는 무릎 길이의 외투로 술록 가죽이나 여우, 늑대 털로 제작됩니다. 여성들은 여기에 구슬, 자수, 모피 장식이 달린 망토 형태의 스커트를 더 씹습니다. 남녀 모두 가죽 속옷과 함께
긴 부츠를 착용합니다. 추크치 사람들은 동물 뼈를 조각하고 새기는 민속 예술에 뛰어납니다. 전통적인 조각 주제는 사냥, 술록 방목, 그리고 반도에 사는 동물들처럼 일상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술은 오직 남성만이 수행하며 여성은 바느질과 자수에 집중합니다. 추크치족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하늘의 천체, 강, 숲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지구, 달, 태양, 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전설을 만들어 전해 내려오며 때로는 질병이나 불행을 초래하는 악령에 대한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매년 부족 단위로 샤머니 영혼과 소통하며 미래를 점치는 의식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과 가을에는 해안가에 사는 추크치족과 술록 방목 부족이 각각 제사 의식을 치릅니다. 7번 영하 50도의 땅. 추크치족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땅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추코트카 자치구의 행정 중심지인 아나디르에 가기 위해서는 모스크바에서 무려 6,300km나 되는 긴 비행을 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을 진정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살을 내는 혹한 속에서도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노인, 고압, 과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이들은 공동체로부터 외면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진정한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겨우 45세에 불과합니다. 추코트카 주민들은 천연 소재로 만든 옷을 선호합니다. 목이 올라오는 면 티셔츠, 울 스웨터, 모피 모자, 긴 모자가 달린 천연 모피 코트 등이 일반적인 복장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강추위일 때 이야기예요. 만약 기온이 영하 30도 정도라면 스노우수트만 입어도 충분하죠. 학생들은 어떤 날씨든 똑같아요. 모자도 안 쓰고 발목까지 드러내고 다닌답니다. 6번 전통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많은 추크치족은 여전히 오랜 전통적 가치관을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다. 교통수단, 삶의 방식, 독특한 의식 등에서 그들의 전통적인 신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의 신앙은 자연과 깊이 얽혀 있으며 인간과 동물이 신비한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민담을 통해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술록 이야기나 죽어가는 강아지 2마리를 구하는 남성의 이야기는 추크치족이 자연과 맺고 있는 불가분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전 이야기 속에서 동물들은 인간처럼 묘사되어 추크치족의 믿음과 정신세계를 상징합니다. 추크치의 창의성과 수공예 기술은 동물뼈, 상아, 술록 가죽을 이용한 조각 예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새긴 상아 조각은 민담이나 일상생활의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동물뼈 역시 조각품이나 생활용품으로 재탄생해 추크치 문화를 반영합니다. 19세기에는 민담을 상가 조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 등장해 새로운 독창적 예술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상가 조각에는 민담의 세부적인 장면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추크치족에게는 대체할 수 없는 문화적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가치 외에도 추크치족은 1년 내내 다양한 축제와 의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술록에게 감사를 표하는 북소리 가득한 3일간의 축제가 있으며 3월에는 태양을, 6월에는 조상을 기리는 의식을 치릅니다. 축제 기간에는 춤과 노래로 공동체의 결속력과 자부심을 표현합니다. 혹독한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도 추크치족은 긍정적이고 명랑한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비극으로 여기지 않으며 부족의 노인들 중 일부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추크치족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은 그들을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로 만듭니다. 특히 노인, 아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매우 강합니다. 이처럼 독특한 문화적 가치와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지닌 추크치족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며 인류의 다양한 문화적 풍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5번 독창적인 술록 방목 기술. 추크치족은 오랜 세월 동안 탁월한 술록 방목 기술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전통은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문화는 인간과 술록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며 술록은 단순한 가축을 넘어 친구이자 생계의 원천이자 문화적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혹독한 북부의 지형에서 술록은 중요한 이동 수단일 뿐 아니라 귀중한 식량 자원이기도 합니다. 술록고기, 젖, 가죽은 다양한 전통 음식에 사용되며 추운 기후에서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가죽은 따뜻한 옷으로 가공되어 눈보라와 혹한에서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축구치족은 술록의 뿔과 뼈를 활용해 생활용품, 사냥도구, 정교한 장신구를 만듭니다. 각각의 물품은 축구치 장인들의 창의성과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깊은 문화적, 정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방목 기술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며 배웁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술록을 돌보고 길들이는 법을 익히며 각각의 술록 습성을 이해하고 올가미를 능숙하게 다루는 법도 배웁니다. 오늘날에도 술록 방목은 축구치족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현대 문화의 영향으로 많은 젊은 축구치족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어 이러한 전통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구치족은 전통적인 방목 기술과 현대적 기법을 융합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에도 적극 참여하며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전 세계가 축구치족의 술록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술록과 맺는 깊은 유대감은 축구치족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문화적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은 축구치족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4번 자연에서 치유받는 축구치족. 탁월한 술록 방목 기술 외에도 축구치족은 세대를 거쳐 내려온 풍부한 전통의학 지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전통의학은 자연치료법에 기반을 두며 주변의 약초, 식물, 동물 등을 활용해 이루어집니다. 축구치족은 자연의 치유력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 약초와 식물을 채집하고 연구하며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이들의 의학 지식은 실질적인 경험과 구전 전통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며 값진 전통의학의 보고 벼우쿠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치유 효과가 있는 툰드라의 약초와 식물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끼는 기침과 감기를 치료하는 데 쓰이며 블루베리는 설사에 효과적입니다. 동물의 지방, 특히 술록의 지방은 상처나 화상, 피부 질환에 바르는 연고로 사용됩니다. 또한 통증과 염증, 기타 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침술 기법도 활용합니다. 오늘날에도 전통 축구치 의학은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치족이 여전히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러한 자연치료법을 신뢰하고 사용합니다. 독특하고 효과적인 축구치 전통의학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점차 많은 관심과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3번 강한 공동체 의식. 공동체는 축구치족 삶의 중심에 있으며 이들은 강한 연대감과 협력, 상호 지원의 정신으로 서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혹독한 툰드라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함께 사냥하고 술록을 방목하며 집을 짓고 추운 겨울을 준비합니다.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면 공동체는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공동체 정신은 축구치족의 전통 문화 가치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젊은 세대는 공동체의 어른들로부터 생존 기술, 언어, 관습, 의식을 배웁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축구치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사냥 전에는 공동체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식을 함께 진행하며 전통 축제는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고 기쁨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공동체의 단합은 축구치족에게 수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환경적 도전을 극복하고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정신은 또한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번 민족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축구치족은 오래전부터 강한 민족 정체성과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자부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언어, 의복, 음식, 음악, 예술, 신앙 등 전통적인 요소를 소중히 여기며 보존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자 다음 세대가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지켜나가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축구치어는 이들의 문화 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축구치족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물론 전통의식이나 자녀 교육에서도 자국어를 사용하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술록 가죽, 바다표범 가죽 등 자연 재료로 만든 축구치 전통 의상은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정교한 문양과 무늬로 장식됩니다. 음식 문화 또한 술록고기, 생선, 숲에서 채집한 열매를 주재료로 하며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오는 전통 조리법으로 독특한 풍미와 높은 영양 가치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과 예술 역시 축구치 문화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통 무용과 노래, 예술 작품에는 전설과 신화,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 역시 정신적 삶의 중심을 이룹니다. 신과 조상, 자연의 정령을 믿으며 전통 의식을 통해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행운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1번 독특한 숫자 체계. 축구치족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십진법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숫자 체계입니다. 축구치의 숫자 체계는 20진법이라고 불리며 숫자를 다루는 데 있어 이들의 적응력과 창의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20진법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10진법이 1, 10, 100처럼 10을 기본 단위로 하는 반면 축구치의 20진법은 20을 기준으로 하여 각 자릿수가 0부터 19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진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체계로 고대 마야 문명과 축구치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축구치족이 자신들의 생활 환경과 필요에 맞게 숫자 체계를 창조해냈음을 보여줍니다. 이 독특한 숫자 체계는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술록이나는 생선의 수를 세는 데 사용되고 시간 개념이나 음식 나누기, 전통 의식과 민속 이야기 속에서도 사용됩니다. 이는 숫자 체계가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20진법은 무리를 이루는 대상의 수를 셀 때 큰 장점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술록을 세는 과정에서 20마리씩 묶어 관리하면 무리의 수와 상태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술록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창적인 숫자 체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